그리고 평당 가격도 이미 이제 더 이상 뭔가 여기서 점핑하기는 어려운 수준까지 좀 왔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소비자는 나 여기에 100억 넘게 주고 그 50평짜리 살 거면 여기에 난 펜트 갈래. 왜냐면 이런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럼으로써 이제 우리한테 오는 긍정적인 효과는 네, 오늘의 주제 환율 또는 금리 쭉쭉 올라가는데 대표 부촌 청담동은 무사한가요? 라는 주제로 짧고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 반면에 또 이런 기사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강남 3구까지 이제 휘청거려도 아직은 버틴다. 압구정 청담 뭐 이런 제목들의 기사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와중에 청담동 중에서도 또 좀 땅값이 비싸다고 할 수 있는 도산대로변, 또 한강변 이런 데는 어떤 상황일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사전 설명을 조금 드리고 시작을 하자면 일단 청담동 분위기에 대해서 이제 부동산 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 강남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빠질 수 없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고 이제 박태영 TV 시청자분들은 지겹게 들었을 법한 이 키워드가 제가 얘기를 하고 싶어서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남 부동산 시장의 핫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의 추이가 지금 그 인근에 있는 땅값이나 비슷한 섹터에 있는 부동산들의 호가를 정말 직접적으로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괜히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이거를 사자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요 추이를 보자. 실제로도 최근에 뭐 이런 것들이 분양가가 공개되거나 분양이 되고 나면 뭐 같은 섹터에 있는 막 뜬금없는, 그러니까 입지가 주변에 있다는 게 아니라 뜬금없는 뭐 시그널 레지던스 호가가 올라가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집중을 하자는 건데 청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이엔드 오피스텔 신규 분양 사업지들이 지금 청담동 부동산 분위기를 많이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기존에 있는 고급 빌라 같은 것들은 움직임이 굉장히 적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또 수요가 적어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뭐 단순히 침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원래도 거래량이 없어요. 사실 청담동 이런 고급 빌라 같은 거는. 그리고 이런 고급 주택 특성상 그냥 필연적으로 좀 매물이 귀한 시장입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꺾이고 이런 상황에서도 수요층이 원하는 매물이 없을 뿐이지 매물이 있으면 거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오늘은 이 청담동 하이엔드 오피스텔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분위기 어떻냐 요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좋다. 결론 좋습니다. 지금 분위기 좋다. 좋은데 그 이제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야겠죠. 좋은데 이제 곧 주춤할 예정입니다. 곧 주춤할 예정. 근데 여기서 또 포인트가 근데 그 이유가 최근 시장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 또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왜 주춤하며 그리고 주춤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제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제 의견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한 줄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좋다. 좋은데 곧 주춤할 예정이다.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최근에 뭐 금리 올라가고 이런 상황 때문이 아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얘기를 시작을 해보면 이게 좀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고 제가 또 지난번 영상에서 강남 하이엔드 오피스텔 현황 리뷰 영상 1부에서 제가 예고를 드렸었는데 요 섹터에 좀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요 섹터가 또 땅값이 좀 비싸다고 할 수 있는 도산대로변이면서 한강변이랑 좀 맞닿아 있는 영동대교 교차로부터 청담 사거리까지 요 섹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가 좀 할 얘기도 많고 좀 주목할 만한 섹터라고 볼 수 있어요. 시장 파급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요 섹터의 현황에 대해서 정말 그냥 간단하게 한번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 자리가 레이어 청담이라고 하는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중소형 면적의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분양을 이미 했고 완판이 됐습니다. 요 자리도 여기가 평당 1억 중반 정도 근데 심한 경우에는 막 평당 2억 정도 막 이런 것도 있어서 제가 그 전에도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도 좀 비싼 가격에 분양을 했는데 완판이 됐고
또 요 자리, 여기 요 자리도 디아포즈 502라는 분양 상품이 뭐 전용 17평 요런 형태로 평당 뭐 1억 3천, 1억 4천 뭐 요 정도 느낌으로 그러니까 20억대 초중반 이런 식으로 분양을 했는데 또 분양이 다 됐습니다. 완판이 됐어요. 그리고 요 자리가 이제 분양 예정이고요. 분양 예정. 분양 예정은 또 다른 색깔로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 좀 이야기를 할 곳이고요. 그리고 요 자리는 디아포즈 522이라고 여기 있는 디아포즈 502랑 같이 분양을 했는데 아직 분양 중입니다. 아직 분양 중. 그러니까 비슷한 컨셉의 상품이고요. 그리고 요 자리가 프리마 호텔 자리로 이제 여기 땅이 거래될 때도 올해 초에 좀 화제가 됐던 자리인데 여기도 분양 예정인데 요 자리 그 루시아 청담 514 더 테라스보다 나중에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루시아 청담 514 더 테라스는 빠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 뭐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은 좀 느낌이고 프리마 호텔 자리 여기는 좀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있는 관계로 빨라야 뭐 내년 하반기 뭐 이럴 때 분양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앞으로 한 막 1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자리도 이제 오늘 이야기하게 될 내용 중에 좀 할 얘기가 많은 곳인데 루시아 청담 546 더 리버라고 제가 몇 달 전에 좀 이렇게 호들갑 떨면서 영상을 좀 자주 많이 올려드리는 게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가 100억이 넘는 오피스텔이 분양을 했는데 분양이 좀 무사히 끝난 느낌이고 오피스텔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게 실평수가 50평 정도 됩니다. 50평. 근데 이 100억에서 뭐 135억 막 이 정도로 돼가지고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시선도 있으면서 근데 결국에 좀 무사히 끝난 느낌입니다. 지금 아무튼 요 정도 상황입니다. 요 정도 상황. 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려볼 건데 아까 전에 제가 좋은데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죠. 요 내용이 바로 요 내용입니다. 여기 루시아 청담 546 더 리버라는 곳이 실평수 50평 정도 되는 오피스텔이 한 100억에서 135억 뭐 이 정도로 이제 분양을 했고 이게 한 두세 달 전부터 이제 사전 예약을 받았는데 사전 예약 단계에 수요가 굉장히 많이 몰리고 인기가 많았어요, 실제로. 그래서 뭐 유명 연예인이 분양을 받았다 막 이런 소문도 막 돌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최근에 이런 계약 전환, 그러니까 계약서 발행을 최근에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100억이 넘는 좀 초고가 주거용 부동산 분양 그 사업지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청약홈 같은 데서 이렇게 청약하는 이런 거랑은 아무래도 좀 느낌이 다르겠죠. 그래서 뭔가 예약을 하고 또 예약금 같은 거를 내는데 예약금이 웬만한 수도권 외곽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에요. 예약금을 내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뭐 계약 전환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아무튼 예약 단계에 수요가 몰렸었어요. 화제가 됐었는데 최근에 우리가 모두가 알다시피 지금 굉장히 회의적인 시장 분위기잖아요. 금리 올라가고 환율 올라가고 막 이러는 상황이 얼떨결에 여기가 계약 전환이 조금 시기가 겹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세 달 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뭔가 부동산 경기 침체 막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그때 단계에 수요가 엄청나게 몰리고 막 예약이 몰려가지고 3배수 이렇게 매수 수요가 몰렸었는데 최근에 이제 계약 전환을 하고 계약서 발행을 하는 단계에서 시장 관계자들도 그렇고 소비층 여기 이제 그런 하이엔드 부동산 수요층도 그렇고 야 최근에 금리 올라가고 저런데 여기 지금 중도금 대출 이자만 해도 아파트 한 채 값일 것 같은데 이게 저게 그 분양 무사히 될까? 이런 시선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러는 시선들이 무색하게 좀 무사히 분양이 된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분위기 어떠냐? 요거에 대해서 좋다. 좋은데 여기까지 이제 말씀이 이 얘기예요. 대략 설명드리면 왜냐면 이게 평당 가격으로 환산했을 때 지금 평당 2억에서 2억 5천이 좀 넘는 수준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진짜 비싼 아파트 이런 것도 평당 1억이 넘었다고 한 지가 지금 불과 한 3년 됐나요? 이런 상황이고 아주 비싼 애들도 1억 4천 얼마 요 정도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평당 가격이 그 평당 가격이랑 다른 단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얘는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전용 면적 기준으로 평당가를 환산을 하고 아파트는 공급 면적 기준으로 하는데 아파트는 공급 면적이 실사용 면적이랑 가장 흡사하고 오피스텔은 전용 면적이 실사용 면적이랑 가장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아파트 평당가랑 다른 단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 2억이고 2억 5천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 이게 오피스텔이라서 뭐가 단위가 다른가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단위가 이제 비슷하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실제로 2억 넘게 분양을 했는데 분양이 무사히 된 걸로 보인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여기 하이엔드 부동산 수요층들도 다 알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또 시장의 영향력이 지금 되게 많은 상황이고
또 수요층뿐만 아니라 다른 공급자들, 디벨로퍼들한테도 시장에 영향력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좋은 뭔가 상품 기획이었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청담동이고 뭐 한강뷰가 가능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에 대형 플러스 신축 플러스 고급이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평가가 가능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청담동에 대형 신축 고급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오늘의 두 번째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좋다. 지금은 좋다. 좋은데 이게 지금 방금 이제 이 100억이 넘는 오피스텔이 분양이 무사히 됐다. 엄청나게 회의적인 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곧 주춤할 예정이다. 이게 뭔 내용이냐면 요거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앞으로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 거 두 개 중에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 있고요. 또 여기가 있는데 요 자리가 루시아 청담 514 더 테라스라고 자막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자막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품 공급 그 구성이 전용 뭐 25평에서 30평 정도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뭐 테라스 같은 면적이 좀 들어갈 것 같아요. 테라스가 좀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테라스가 클 것 같진 않고 뭐 한 5평 정도 뭐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요 상황에서 평당 2억 5천 3억 요 정도를 예상한다는 지금 풍문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또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하고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공급자 입장에서 여기가 사실은 그 전에 요런 자리가 지금 평당 1억 초반에서 뭐 1억 중반 뭐 요 정도로 분양을 했는데 한 번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면적 구성이 달라졌긴 했지만 한 번에 무슨 평당 1억 정도가 올라가 버린 꼴인 거예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흥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여기만 그러냐? 여기 프리마 호텔 자리 여기도 이제 제가 그 내년에 공급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같은 경우는 아마 대형으로 좀 공급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좀 땅이 큰 편이라 1,4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좀 대지가 크고 이제 그런 메리트를 살리기 위해서 대형으로 뽑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도 전용 평당 2억 5천 3억 정도를 예상을 한다는 시장에 풍문이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충분히 그럴 법합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기 루시아 청담 514 더 테라스부터 필연적으로 주춤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루시아 청담 546 더 리버처럼 수요가 몰리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지금의 이렇게 시장이 분위기가 안 좋고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루시아 청담 546 더 리버가 조금 예외적인 케이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입지도 그렇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축, 고급, 대형 이 세 가지를 충족한 것도 그렇고 한 층을 한 세대가 통째로 쓴다고 하는 아주 뭔가 좀 신박한 좀 쌈박한 기획이 나와줬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당연히 좋고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여기처럼 뭔가 한강이랑 가까이 있는 이런 형태도 아니고 대형도 아닌데다가 평당 가격이 더 올라갔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가격 그냥 주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신규 분양 상품에 대한 수요의 그 쏠림 현상이 주춤할 예정입니다. 필연적으로 주춤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 상황이 작년 같은 때였어도 만약에 비슷했을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시장 상황 때문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또 우리가 중요한 게 있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냐?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요게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본다고 하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뭔가 간접적으로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최근까지는 여기 청담동뿐만 아니라 여기 강남 하이엔드 오피스 분양 시장에서 신규 상품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다소 시장 왜곡 현상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뭐 정확한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현상들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면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A라는 상품이 있고 B라는 상품이 있을 때 A가 만약에 더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B라는 신규 상품이 나오면 B로 관심이 우르르 가는 뭔가 이런 현상이 또 있고 그리고 이게 좀 강남 시장이라고 하는 시장의 좀 특징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종의 이 수요층들이 또 나름 이제 본인들이 좀 VIP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그 단지 안에서 가장 좋은 거 이런 거를 뭔가 이렇게 선점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는 것도 있고 또 이런 케이스가 또 있고 두 번째는
A 상품이 이제 분양을 했는데 분양이 뭔가 아직 미분양이 남아있는데 더 좋은 입지에, 그러니까 물론 더 비싸지만 더 좋은 입지에 내 입맛에 맞는 상품 구성으로, 그러니까 더 뭔가 대형 면적으로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한강변에 가까워진다거나 아니면 뭐 청담동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신규 분양 상품이 더 내 입맛에 맞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또 더 신규 분양 상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이런 현상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계속 뭔가 앞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지금 강남에는 아직도 하이엔드 오피스텔 미분양 물량들이 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분양 상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극단적인 케이스로는 루시아 청담 오사적 더 리버가 있을 수 있겠고, 또 아닌 것들은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많습니다. 강남역 부근에도 있고 강남구청역 라인에도 있고 막 그런 현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존 게 남아있는데 신규 분양 상품이 분양이 잘 되는 이런 케이스가 많단 말이죠. 아무튼 이게 둘 중 하나입니다. A가 더 메리트가 있는데 B라는 선택을 하는 어리석은 소비자인 경우가 있고, 아니면 두 번째는 B라는 상품이 더 내 입맛에 맞는 경우. 아무튼 이런 케이스 때문에 두 개가 다 이제 하나로 수렴이 되죠. B로 어쨌든 신규 분양 상품으로 관심이 간다. 그래서 A라는 상품을 되돌아볼 뭔가 여유가 없고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번 뭔가 미분양이 났다 이러면 나는 남은 거 안 해. 뭔가 이런 심리가 조금 더 있는 거죠. 다른 일반적인 시장보다. 사실 이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상품군이 이제 분양을 하는 입지가 조금씩 달라졌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뭔가 입지도 막 이렇게 게임판이 바뀌고 막 이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청담동으로 와서 실면적 50평짜리 100억 넘는 오피스텔까지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분양을 하고 수요가 몰린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건지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 여기 루시아 청담 오사력 더 리버 100억 넘는 오피스텔이 분양이 되니까 뜬금없이 여기 논현동 고급주거지역 인근의 봉은사로 여기에 있는 폴스타인 논현이라고 하는 주력 상품은 20평대 중반인 하이엔드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단지가 있는데, 여기에 펜트 100억짜리가 또 분양이 됐어요. 이것도 분양을 시작한 지가 좀 됐기 때문에 이게 계속 그냥 있던 물건인 건데 요게 분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비자는 나 여기에 100억 넘게 주고 그 50평짜리 살 거면 여기에 난 펜트 갈래. 왜냐면 여기 펜트 같은 경우에는 그 테라스 서비스 면적까지 합치면 거의 100평 정도 되는 거고, 펜트 세대니까 꼭대기층에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지금 이제 말씀드린 100억에서 130억 이런 것들은 오피스텔 일반 세대고, 심지어 여기 루시아 청담 오사력 더 리버의 펜트는 300억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 가서 일반 세대 사느니 여기에서 펜트 살래, 그리고 면적도 더 넓게 쓸래, 이런 수요가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제가 말씀드리는 시장 왜곡 현상이 조금씩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 왜곡이 조금 이제 정리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 최근에 좀 많이 뉴스 기사나 이런 데서 많이 들어보셨을 내용인데, 그 부동산 PF가 안 된다. 그런데 그 영향을 여기 강남 분양시장도 지금 이제 피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멈춘 상황이라 강남의 신규 분양 사업지들도 멈추는 시점이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데, 이미 좀 시작이 된 느낌이 들어요. 이미 좀 시작이 된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신규 분양 상품에 대한 기대 때문에 뭔가 일종의 시장 왜곡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첫 번째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아예 신규 분양 상품이 아예 안 나온다. 근데 그게 빠르면 올해 말, 이미 지금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고, 늦으면 내년 초부터 신규 분양 상품이 아예 안 나오게 되는 시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3개월, 6개월 정도. 그렇게 되면 이게 신규 분양 상품이 주춤하고, 게다가 부동산 PF 관련해서 신규 분양 상품이 아예 안 나오고, 또 그리고 이제 새로운 입지에 대한 기대를 한다고 해도, 새로운 입지, 새로운 상품에 대한 기대를 한다고 해도 청담동의 대형까지 다 받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새로운 상품에 대한 사실 기대가, 이런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상품군에서는 뭔가 더 기대를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나와도 이렇게 나오는구나, 평당 2억 5천 3억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제는 예를 들면 프리마 호텔 자리에 대형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이제 수요층들이 들게 될 거기 때문에 뭔가 기존 것들을 이제 들여다보게 되는, 야 이거 할 바에 뭐 이거 하겠다, 뭐 이런 시선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아까 전에 제가 여기 폴스타인 논현 펜트 세대 100억짜리가 분양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루시아 청담 오사력 더 리버가 분양을 하니까 요런 게 좀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기존의 걸 좀 돌아보는, 좀 처음에 좀 기다렸다가 나 이제 한 100억짜리 이런 거 좀 하이엔드 오피스 이런 거 하나 살래, 이러고 있었는데 요거 나오는 거 보고 상품 구성 보고, 그래 앞으로 이런 거 나오기도 힘들겠다, 그러니까 요거 기다리는 요거 살래, 아무튼 요런 느낌으로 이제 되는 흐름이
100억대 시장뿐만 아니라 뭔가 10억, 20억대 시장에서도 이런 흐름을 좀 보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정리를 해보면 청담동 부동산 시장 지금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플러스 이제 조금 확장돼서 강남 하이엔드 오피스 시장 어떻게 될까,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제가 한 2-3개월 전 정도에 여기 루시아 청담 오사적 더 리버의 수요가 몰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와 달리 지금 신규 분양하는 것들이 그거보다 더 비싸게 막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서 필연적으로 신규 분양 상품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게 될 것 같은 상황이 돼버렸고, 청담동이 아닌 다른 곳들의 신규 분양 상품의 가격에도 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 같다. 이게 원가가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공급자 입장에서도 좀 그런 기대감에 대한 부분만 좀 많이 심어주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수요층들이 생각하는 가격이랑 좀 괴리가 좀 벌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심지어 신규 분양 분양 사업지도 안 나오고 당연히 그 전에 비해서 수요가 좀 줄었다고 봐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괴리가 좀 벌어진다, 이런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럼으로써 이제 우리한테 오는 긍정적인 효과는, 이제 우리 여기 하이엔드 오피스텔 시장에 관심이 있거나 수요층이거나 뭐 이런 분들이 뭔가 그 한 구석에 불편한 마음이 들었던 그런 게 뭐냐면, 이게 시장 왜곡 현상, 일종의 시장 왜곡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여기 청담동 도산대로 변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아니라 뭐 여러 군데 등등등 여기 산발적으로 이런, 여기 A라는 상품이 있는데 B라는 상품이 신규 분양 상품 하면은 공급하면은 관심도 우르르 갔다가 막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돼 있고, 막 A는 미분양으로 남아 있고 막 이런 것들, 이게 진짜 B가 더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A가 더 뭔가 상품성도 비슷해 보이는데 분양가가 더 싼데 이제 그런 건 모르고 뭔가 우르르 가는 막 이런 것들이 펼쳐져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뭔가 지난 뭐 2-3년간 막 그런 식으로 계속 해온 것 같아요. 쭉 막 수요가 몰렸다가 주춤하다가 쭉 몰렸다가 주춤하다가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이제 2-3년 동안 왔는데, 이번에는 정말 이제 청담동 대형 한강뷰까지 왔기 때문에 그 평당 가격도 이미 이제 더 이상 뭔가 여기서 점핑하기는 어려운 수준까지 좀 왔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하이엔드 오피스텔을 이제 좀 들여다보는 수요가 어쨌든 뭔가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주춤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이제야 뭔가 전반적인 소비자층들 플러스 이제 이 시장에 새롭게 유입되는 사람들이 뭔가 이 남아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겠죠. 그 전에는 좀 심하게 들여다보지 않았다면은, 그러니까 뭔가 한번 미분양이 나거나 뭐 전매 매물 나오거나 그러면 이제 들여다보지 않는, 그러니까 전매 매물 같은 거에 좀 관심 없고 막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필연적으로 좀 들여다보게 되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주춤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이 시장에는 마냥 나쁜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주춤하게 되는 이유가 아까도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뭔가 비슷한 컨디션으로 이제 그 전에 수요가 몰렸던 분양 상품들이랑 비슷한 컨디션으로 나왔는데 분양이 주춤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컨디션이 더 좋아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평당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간 상황이라서 주춤한다 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주춤한 상황이 연출이 됐을 때 이제 강남 하이엔드 오피스텔도 이제 주춤하는구나, 수요가 없구나, 이렇게 볼 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하이엔드 오피스텔의 뭔가 기존 투자자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좀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좀 영상을 찍고, 그리고 어쨌든 이런 신규 분양 상품이 막 2억 5천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분양을 해주는 게, 뭐 1억에서 1억 5천 이런 가격대 분양을 받은 기존 투자자들한테는 긍정적인 영향이 무조건 있는 거다. 왜냐하면 이런 가격으로 분양을 했을 때 바로 전반적인 하이엔드 오피스텔 가격이 이렇게 끌어올라가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분양을 하게 되면은 분양이 또 되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상승 압력을 더 준다고 볼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최근에 루시아 청담 오사적 더 리버 같은 거 이제 분양한다 그러고 하고 막 이러면서 시그니엘 레지던스 호가 올라가고 막 이런 상황들이 실제로 연출이 되고 이래요. 그래서 그 주변 땅값이나 이런 데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 소유자로 하여금 높은 호가로 명분을 준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상승 여력을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뭔가 위로 같이 수렴을 해가는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거래를 찍어주면 이렇게 분양되는 것도 일종의 실거래가가 맞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면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져 버렸는데 오늘 영상의 요약,
이 강남 하이엔드 오피스텔 시장 정말 돌고 돌고 돌아서 이제야 뭔가 정상으로 가는 것 같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긴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